사람들이 60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100점에 대한 목표가 없는 거야. 근데 총 만점이 20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론 20점 나오면 좋겠지만 고득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정말 잘하네. 청결이 청결. 저런 게.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지금 보니까 이게 시험에서 네. 시험 시간이 20분, 25분인가 그래요, 칼라가. 네. 주어진 시간이.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거야. 그때 지연이가 저게 칼라가 10점인가 나왔어요. 근데 총 만점이 20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론 20점 나오면 좋겠지만 고득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리고 사실 원장님이 그 시험을 봐보신 적이 없잖아요. 시험 본 적 없지. 네. 왜냐면은 미용 이제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바로 취업을 바로 할 수 있게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이거 빨리 습득해가지고 합격해서 미용 실전을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도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60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100점에 대한 목표가 없는 거야. 채점자들도 100점은 거의 없다. 맞아요, 맞아요. 60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기본 베이직이에요. 베이스. 그렇죠. 약을 도포해라. 그 다음에 샴푸를 해라. 린스를 해라. 머리를 건조해라.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도포 방법,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설명 없이 그냥 이거는 몇 대 몇 비율로 염색약을 짜서 하면은 요 정도 색깔이 나온다. 녹색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몇 바퀴를 돌렸을 때 몇 g이 나오는지 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이 있는 거니까. 3대1이란 비율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작은 바퀴로 영상에서 보면 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작은 바퀴를 돌렸을 때 세이브를 재서 몇 g이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15g이 나왔어요. 작은 바퀴면 한 5g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3대1 비율이면은 나머지는 5g을 넣어라 소린데. 그럼 그거를 20이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항상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그 20이란 약을 그 피스 안에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채점 기준이라던가 보면은 자세, 그 다음에 숙련도, 완성도, 그 다음에 조화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채점 기준에. 근데 원래 채점 기준이 공표가 되면 안 돼요. 국가고시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채점 기준이 있어. 근데 그게 한 가지 지금 칼라야. 20점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4가지를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3점을 기준으로 해요. 채점자가 지나가면서. 그럼 지나가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채점을. 근데 노멀하게 했을 때가 3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에서 했을 때 12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멀하게는. 노멀하게 했을 때가 무조건 12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왜 이러냐면은 꼭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채점 기준이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한 가지를. 그럼 2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 그럼 1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잘해도 10점이 되는 거야. 이런 기준으로 점수를 해요. 근데 만약에 밑에 있는 거를 숙련도. 이 사람이 되게 연습을 많이 했으면 숙련도가 높겠죠? 네. 스킬이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3점이 아니고 4점을 줘요. 퍼펙트해. 그러면 5점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반 준비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내가 봤을 때 15점, 16점이에요. 그럼 한 항목에 15점씩 받는다고 치면 5개잖아요? 합격인 거죠. 75점 나오겠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나도 하긴 생각해보니까 내가 60점 맞으면 되지, 60점 맞게 해주면 되지라는 생각만 했지 100점을 맞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 영상 처음 봤어요. 실기 시험. 근데 보니까 그냥 눈에 보여요. 이걸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닌데 여기에 플러스 요인을 해주면 얘가 점수가 올라가겠다라는 것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몇 가지가 보여서 지금 하면서 적었어요. 그거만 올리면 돼요. 근데 이 산성 칼라가 보면은 튜브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뚜껑을 열고서 짜는 순간 주르륵 흘릴 수 있어요. 미용실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에요. 그래서 가운 입고 시험 보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뚜껑을 위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첫 바퀴에 나오는 양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고 내가 봤을 때는 새 약을 가져가서 시험을 보면은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본 걸 가져가는 걸 추천해요. 추천하고, 가운처리 이거 안 된 거를 써요. 잘 보관해야 돼. 이거 봐봐요. 이렇게 짜는 순간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라는데, 근데 이것도 돌릴 때 똑같은 스냅으로 똑같이 이렇게 누르면서 이 누르는 펌핑이랑 똑같이 왔을 때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래야지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양이 나와요. 10mm가 나오거나 5mm가 나오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가면 갈수록 빨라진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10 들어갔다, 그 다음에 8 들어갔다, 7 들어갔다 이래 버리거든. 그러면 그게 3대2 비율을 맞출 수가 없잖아. 그죠. 가급적이면 돌릴 때 똑같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 스피드하고 누르는 스냅이랑 똑같이 와야 돼. 근데 보통 미용실에서는 저울을 사용하죠? 요즘은. 예, 요즘은 이게 요즘은 그 저울 위에서 이렇게. 잠깐만. 요즘은 저울이 예, 있죠. 그죠. 도대체 시험에서는 왜 저울을 못 쓰게 했을까? 한 번 돌릴 때 5. 보이죠? 네. 다시 한 번 돌려갖고 또 똑같이 돌렸을 때 또 그럼 10이 나와야 돼. 그죠? 10이 나왔네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저울로 좀 연습을 해놓고 가는 거를 추천한다. 이거 틀렸네. 이거. 또 4가 나와. 나 지금 너무 또 자만했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보면은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영상에서는. 세 바퀴 그러면 돌렸죠. 세 바퀴 돌렸는데 돌렸는데도 조금 나왔지. 거의 3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두 바퀴 때는. 그러니까. 뭐라도 점수가 깎일 요인이 있다면은 연습을 하고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데서 놓칠 수 있다. 그쵸.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그 컬러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 약을 준비했어요. 그럼 이 헤어피스에 이 양이 다 들어가야지만 이 색깔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50의 녹색을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헤어피스에다가 이걸 약을 남겼어요. 그럼 40의 녹색이 나와요. 옅어지겠죠, 색감이. 그냥 바르기만 하는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그쵸. 그쵸. 이렇게 사소한 거에서 1점 깎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치. 그 약을 배합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이제 세이브를 져가지고 이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염색소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져요. 근데 원래 미용실에서는 이런 걸로 젓지는 않아요. 솔로 저으면 안 돼요, 원래? 젓는 순간 여기에 막 다 묻을 거 아니에요? 온갖에. 네. 근데 그걸 또 와가지고 손님한테 했을 때부터 청결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젓는 게 미용실에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젓는 기구가. 보여줄게. 한번. 그럼 시험에서는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 젓는 게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있어 보이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미용실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요런 데 이제 꽁꽁꽁꽁 해갖고 이렇게. 이거 신기하다. 뭐 협회 건의를 혹시 하실? 협회에서 원래는 준비물에 내가 봤을 때는 요게 들어와야 된다. 채점 제대로 하실 거면 요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영상을 본 순간 찾은 거예요. 5점. 전 지금 5점만 찾겠다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본 건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 젓는 순간 감점이 됐어요. 근데 이걸로 젓는데 감점을 안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감점 주는 요인이 다 묻히지는 말아야 할 거예요. 솔로 그냥 부드럽게 져야 될 거예요. 그 예전에 원장님이 얘기해 줬었는데, 염색을 할 때 솔에 전체 부분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거를 미용사들이 권장한다고. 그쵸. 근데 영상에서 보면은 뭐 3번, 2번, 1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을 조금씩 덜 묻히기 위해 각도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빗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숙련도에 하나씩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잡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살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덜렁덜렁 거려요. 1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점 감점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고, 또 항상 모든 게 다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이렇게 밑에서 시작할 때, 처음 할 때는 약을 많이 바를 때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누르는데 나는 그냥 가볍게 긴 바르듯이 이렇게 해치지 않게 부드럽게 터치가 되는 거지, 대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순간
약이 밑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가서 얹어 놓는다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 그러는데 시험 합격하시고 미용실 가서 이렇게 안 하시면 혼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학원 시험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지 못한 걸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점 받을 거 12점 받고 15점 받으면 그죠. 다들 더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미용사들이 해야 할 의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손에다가 손님이라고 이게 손님이야. 이렇게 막 해봐. 얼마나 아프겠어? 아, 그죠. 두피도 아프고 머리카락도 아프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5cm라고 그랬으니까 뭐 가기 전에 뭐 거기에 뭐 필요한 빗이 나온다던가 그럴 때는 보면은 여기서 여기를 센치를 정하고 가요. 자기 거를. 몇 줄자나 센치? 해갖고 아니면 자기 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센치인지. 그럼 자기 신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그죠. 도구로 생각하면 돼요. 네. 도구를 활용해라. 영상 보니까 막 여기 호일 꺾어놓고 밑에부터 바르세요.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미 감독관 분들이 다 매 눈을 알고 가지고. 계셔서 그것만 보고 감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치. 매 눈을 가졌는데 그 편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염색약이 남으면은 안 된다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한번 섹션을 바르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없애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머리카락은 제일 중요한 게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큐티클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걸 역으로 건든다. 상하는 거죠. 빗질이. 그걸 보고도 감점이 될 수 네. 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옆으로 내려오는 사선 빗질은 돼요. 이건 안 되고 45도까지는 가능한 45도로 이것도 여미듯이 이렇게 잡아서 이건 돼요. 아, 네. 이 터치는. 네. 이 터치는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는 순간 소리가 나야 서고 소리가 이게 나서도 안 될 거예요. 부드럽게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앞전에 실수를 했었더라도 여기서 만회할 수 있죠. 있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제일 편해요. 이게. 처음 미용을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쉽게 더 잘할 수 있는. 근데 원리만 다 알면 돼요. 바르는 법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선 거놓고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처음에는. 꼭 저기를 사용하지 말고. 그죠. 그렇네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터치 이렇고 뭐 집에 있는 물감이나 아니면 아까 말대로 그냥 그 약 갖고 와서 칠해보면 되잖아. 아,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오버가 안 되는지 이렇게 90도로 들었을 때는 어떻게 찍히는지 연습을 많이 하고 가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고 번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끝에 부분을 마지막에 선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선을 이렇게 맞춰요. 여기서도 감점이 될 수도 있는. 그쵸. 그게 숙련도라고 상관없으니까.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누르면 안 된다고. 네. 누르면 누르는 순간 밑으로 아니면 위로도 감길 수 있는데 아마 밑으로 눌렀으니까 거기서 약이 묻어있는 걸 내가 봤을 땐 뒤로 빼기 위함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긁어내리면 돼요. 그리고 빗질을 보니까 많은 영상에서 빗질을 계속 하거든요. 네. 이 빗질을 하는 순간 약이 여기에 묻어나오면서 걷어내지는 거예요. 그죠. 빗질을 원래는 염색할 때도 미용실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아, 네. 자기가 바른 걸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습관이 안 됐으니까 불안하니까 빗질하는 거예요. 빗질을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 그리고 맞아. 약 떠올 때도 중요한 게 이 정중앙에서 떠오면 약이 영적으로 몰려요. 그리고 여기에 균일하게 묻지가 않아요. 네네. 뭐 같은 거 떠올 때 보면은 왜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떠오고 그리고 안 된 걸 벌르잖아요.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떠오는 게 좋아요. 퍼올 때 약을. 가운데선 뜨면 안 되고. 네, 여기서 뜨는 순간 눌리면서 여기 양쪽 옆에 더 많이 묻을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바르는 순간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끝에서. 끝에서. 그 정도까지만 하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르고 이런 거는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드라이 건조. 호일 싸는 거에서도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그래도 큰 걸로 보여줘요. 왜 이렇게 아껴요? 왜 이렇게? 아씨, 여기 와봐. 왜 이렇게 아껴? 그냥 와.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싸잖아요, 호일을. 예. 예를 들어서. 근데 보니까 여기서 누르더라고요.